주진우의 이슈 해설. 이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요, 민주당에게는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판결문 곳곳에 터질 만한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정신승리하려고 이재명 무죄다라고 외쳐도 사실 판결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 범인이 이재명 피고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판결을 내린 조영우 판사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재판부 설명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1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동규를 중간관리자로 봤어요. 판결문에 명시가 됐습니다. 유동규 사실 징역 8년은 솔직히 좀 유동규한테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 씨는 이 중간에라도 반성을 하고 실제 몸통인 이재명 피고인의 관여도를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털어놓은 측면이 많은 거죠. 근데 김만배 씨하고 똑같이 징역 8년이 나오면서 좀 일부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을 좀 더 세게 처벌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보다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주로 주도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징역 8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야 될 것 같고 유동규 씨는 그만큼 간격이 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양형을 정한 것은 조금 너무 형식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만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유동규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유동규의 역할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확히 설명을 한 겁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 너무 당연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누가 시켜줬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조단위 개발 사업을 자기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막 몰랐다고 하는 이유가 김문기 씨가 이 대장동 실무 사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시장한테 직접 보고로 가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스타일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말단 직원이라고 하고 막 김문기 씨도 폄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건이 워낙 크니까 김문기 씨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고 또 출장도 같이 갔고 이런 것들을 막 줄줄줄 얘기할 판이니까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다.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 고 김문기 씨를 나는 아예 모른다. 이런 거짓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실무자인 김문기 씨조차도 직접 불러서 이것저것 확인할 정도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로 챙겼다는 게 유동규 씨 주장이고 저는 그 주장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그렇게 본 겁니다. 유동규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뭐 정진상인가요? 김용인가요? 그 사람들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나 성남시장의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나 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매한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최종 결정권자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제로 판결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해서 김용 정진상을 한 묶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국회나 의회도 아니고 결정권은 성남시장 혼자 있거든요. 근데 주로 전달했던 것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거는 실무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김용과 정진상 씨가 담당했던 거고
김용 정진상이 측근으로서 이걸 돌봐왔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이 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걸로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성남시 수뇌부와 이 대장동 업자들이 유동규를 매개로 해서 유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유착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강하게 질타를 해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게 유동규 씨 역할인 거예요. 결정권자가 아니라 둘을 매개하는 거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그룹과 김만배, 남욱그룹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도의 역할이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이것을 유리한 정황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문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형이 조금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관리자니까 형을 좀 깎아서 징역 8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 재개가 되면 이 판결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관계로 인정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이재명 무죄 준 것처럼 우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무죄 줄 것 같으면 조영우 판사도 찬양하고 조영우 판사한테 어떻게든 재판 받기 위해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쫄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이 판결을 떨떠름해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해요. 언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재판중지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재판중지법이 무슨 국정안전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안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법률을 만드는데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국가도 민망해서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무슨 국정안전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도 뭐 혜택을 받는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다음 대선까지 5년 남았어요. 그걸 무슨 시급한 법안이라고 지금 합니까? 이건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위한 특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해석하고 다르죠. 민주당은 와 이재명 무죄 받은 거다 빨리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판결이 무서운 겁니다. 이 재판부에서 재판이 재개돼서 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이 판결문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중지하려고 법으로 만들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 판결문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굉장히 자세히 판단을 했어요. 이게 과연 김만배나 이런 대장동 업자들이 미리 내정해 놓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절차는 쇼를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관계죠. 김만배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그리고 비서실에 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의 술값을 계속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김만배, 남욱 같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라는 말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착관계의 근거라고 본 거예요. 김만배, 남욱은 민간업자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왔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와서 오랜 유착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설계됐다. 그래서 배임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특히 김만배가 베팅을 한 겁니다. 내가 돈 버는 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유동규 너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동규 혼자만의 돈이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데 중간관리자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정진상, 김용도 이 구도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진상, 김용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남시 수뇌부하고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재판부에서 잘 짚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 배임죄 폐지는 진짜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추징 액수가 너무 많아요. 정민용 변호사는 37억, 유동규는 8억, 또 김만배는 428억을 추징하거든요. 합치면은요 475억이에요. 그 475억을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배임죄를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이 사람들이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47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1000배 수익을 얻었거든요. 7억 투자해서 7천억 받아갔어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비리도 이 정도면은 정말 단군 일의 최대 비리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비리 규모가 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죄가 폐지돼서 만약에 징역 8년을 받아서 감옥에 있어서 8년이나 이때까지 재판 수십 년 해온 판사들은 징역 8년 정도는 최소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임죄가 폐지되면서 짠하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그때 나올 때 다 손으로 들 수 없는 돈가방들을 잔뜩 트럭으로 돈가방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땅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정말 국격을 넘어서 가지고 국격이 추락하는 건 물론이고 더 이상 일반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동 업자들이 트럭에 428억씩 딱딱 쌓아들고 집으로 개선장군처럼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배임죄 폐지, 기업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런 업자들 잡으라고 배임죄를 남겨놓은 거예요. 기업들도 배임죄 완화해달라고 하지 폐지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기업인들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관여됐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게 기업한테도 정의를 세우는 거고 이렇게 민간에서 반칙하는 개발사업에서 반칙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야 민간의 개발업자들이나 민간 회사 사람들이 민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칙행위가 있는데 이걸 안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이런 배임죄 폐지는 명백히 반대할 것이다.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면하면요 정권이 바로 몰락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왜 그러냐? 사면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일단 사기 범죄나 배임 범죄는 피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일반 국민들이 뭐 기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 5억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과 합의하거나 그 5억을 배상하지 않으면 사면을 안 시켜줘요. 당연하죠. 피해자는 쫄쫄 굶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 피눈물 흐르는데 그 사람 사면해주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해줘요. 근데 여기 판결문에 보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가 회복될 리가 없죠. 그 다 분양가가 다 높아지고 원래 살던 원래 주민들과 분양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를 받거든요. 한 명도 보상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피해가 회복 안 됐는데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회복된 사람도 3분의 2 이상은 수감 생활을 해야지 사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징역 8년 선고받고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사면할 수 있겠습니까? 김만배가 사면 안 하고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김만배가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무리하게 폐지하거나 사면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말로 할 때는 그럴듯하지만요. 김만배, 유동규 등등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로 꺼내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탈옥시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들을 탈옥시키는 장면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연상되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와 사면 강행은 매우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털어놓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진술을 믿고 그 내용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동규, 남욱 진술을 막 흔들어서 어떻게든 김용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거는 김용을 구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김용이 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불법 자금 받은 사건, 정진상이 뇌물 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로 그 갈래가 펼쳐지면서 그 사람들 유죄 확정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뭐 어떻게 연결되냐? 이게 다 한 몸인데요. 다 한 패밀리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김용 재판에서 증거인멸에 관여했던 김현지, 이상호 변호사, 또 그 뒤에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막 김용의 변호를 도왔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이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판결에서 비롯된 많은 사건들이 전부 다 줄줄이 유죄가 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배경이 생긴 겁니다. 이 18페이지에 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핵심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판결문의 의미, 이게 왜 지뢰밭인지 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면 왜 배임죄 폐지나 사면하겠다는 아무리 그럴듯한 구실을 갖다 붙여도 우리 국민은 속지 않아야 되고 또 속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장동 일당들이 징역 8년 등 전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대 짓밟고 온갖 사법부 침탈해도 법원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딱딱하겠다, 이런 거를 천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법원의 반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무려 4년 만에 선고되는 것인데, 지금 왜 배임죄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폐지하려고 하냐면, 이 사건이 가장 크리티컬하거든요. 이게 벌써 김만배만 하더라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유동규도 징역 8년이 선고됐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을 관여한 것이 유죄로 입증이 돼서 재판 끝에 형이 선고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임죄를 없애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제가 판결 의미를 긴급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장동 일당들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만큼 법원에서 사안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 특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도대체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게 쟁점이 됐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 428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428억으로 일단은 특정을 한 거예요. 이게 428억이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은 수천억 원대 이득을 대장동 일당들은 얻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됐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아주 입증되는 금액만 해야 되니까 아주 명확한 입증 금액을 가지고 428억을 일단 추징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 지역 주민을 피해자로 넣었어요. 이 개발이 제대로 법대로 이루어지고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와 또 김만배 등등 이 관여된 이 대장동 비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공공사업으로 전환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김만배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김만배가 키맨이에요. 이때까지 이재명에 대한 그 진술을 입을 딱 닫았거든요.
근데 법정 구속, 특히 중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되는 순간 이거를 그럼 입을 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사면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면 못하겠죠.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더러 사면하거나 공소 취소하면은 이게 지금 이 공범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징역 8년도 있지만 추징금 428억이 있어요. 추징금이라는 건 국고로 환수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배임죄를 폐지하고 또 이 사람들이 배임죄 폐지로 인해서 다 공소기각이 되면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 428억도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 업자한테.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를 떠나서 국민에게 돌아갈 돈, 국고로 환수돼야 될 돈이 428억이나 다시 토해내서 국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장동 업자들을 다시 배불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든지 배임죄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대범죄라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서 기사회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안 났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근데 그때 대법관을 만났다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김만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만배 씨가 권순희 대법관을 만나서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때가 판결 선고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8차례인가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쏙닥거렸겠죠. 근데 김만배가 입을 딱 닫으면서 그 부분이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되면은 좀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죠. 본인이 사면을 굉장히 압박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하는 순간 정권은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배임죄 폐지도 저는 어려워졌다고 봐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제가 나중에 상세히 분석해 드릴 건데 이 판결문에 낱낱이 대장동 일당들이 어떻게 돈을 빼먹었는지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혀를 끌끌 찰만한, 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반칙행위거든요. 근데 이것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중형을 선고하고 추진도 했는데 배임죄를 어떻게 폐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배임죄 폐지는 당연히 안 되고요. 저는 사실상 배임죄 폐지의 동력도 오늘 선거로서 확 힘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선고 났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거는 국민들에게 너무 딱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식으로 배임죄 재판받는 사람이 4천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수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피해자 수만 명은 놔두고 어떻게 배임죄를 폐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판결문 중에 눈에 띄는 부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뭐라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했냐면 예상되는 이익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확정 금액으로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민간업자가 다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보다 성남시가 이제 법적으로 확보했다는 이익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아파트를 짓고 공공분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상 수익금은 한 5천억 되는데 한 2,500억으로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가 1,000억대로 설정해서 성남시는 1,몇백억을 가져가고 대신에 대장동 업자들은 거의 조 단위로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당시 아파트 시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이만한 면적을 개발했을 때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로 건축비가 얼마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하는 거는 계산기 두드리면 전문가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계산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실제 예상되는 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 확정이익만 성남시가 갖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드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명백한 배임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죄 선고에는 당연히 결정타고요. 유죄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전체 판을 이 대장동 업자들이 짰는데 성남시장의 인허가건이 없이는 이 판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유동규 씨는 진실을 또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고 사면과 또 배임죄 폐지 같은 장난을 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결문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